우리 영수 자취방 계약했는데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요즘은 전월세 신고도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벌금이래요. 아니 그걸 안 했다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최대 100만 원까지 낸대요. 진짜예요. 지금 알아보셔야 해요. 여러분, 이제 진짜 시작됩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단 하나의 신고를 빼먹는 순간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나는 세입자인데 왜 벌금을 내야 하죠? 우리 아들이 대신 계약했는데 그것도 벌금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집주인도 세입자도 자녀명의 계약도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안 하면 돈이 나갑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되냐고요? 최대 1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한 달치가 60만 원에서 70만 원인데 그보다 많은 금액이 신고. 한 줄 안 했다는 이유로 통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사실을 아직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동안은 괜찮았거든요. 2021년부터 제도는 있었지만 정부에서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과태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1일부터 유예가 끝나고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입자 입장에서야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까지 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도 나는 공인중개사 통해서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전월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신고를 안 하면 양쪽 모두에게 과태료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자녀가 계약을 도와준 분들, 월세 수입으로 노후를 보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제도를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건 집주인이 해야 할 일 아니냐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월세 신고가 세무서로 자동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 노출을 꺼려 신고를 회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오나요? 세입자에게 옵니다. 그리고 신고 안 한 집주인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계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한 줄의 착각이 100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건 단 하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금 당장 확인해 보는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100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믿기지 않으시죠? 전입신고했는데도 왜 벌금을 내야 하냐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상담드린 72세 강명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면 이 제도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지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강 어르신은 최근에 작은 투룸 아파트를 새로 계약하셨어요. 보증금 4,500만 원에 월세 33만 원 조건으로 정식 계약서도 쓰셨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까지 꼼꼼하게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월세 신고는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자 그 순간 표정이 굳으시더군요. 아니, 그건 전입신고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따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세대가 전입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이고 전월세 신고는 계약 내용 신고입니다. 전혀 다른 절차이며 둘 다 따로 해야 합니다. 강 어르신은 계약 당시 중개사도 있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더 억울하시다는 겁니다.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다고 벌금을 내야 해요? 누구도 이 신고에 대해 말해준 적 없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벌 받는다는 게 참 서럽네요. 이 장면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제도는 이미 2021년부터 도입됐지만 그동안은 과태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정확히 알려주는 곳도 거의 없었고 특히 노년층에게는 너무 낯선 행정 절차였죠. 결국 강 어르신처럼 몰라서 신고 안 했는데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집주인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주인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안 하면 집주인 세입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강 어르신처럼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안 했을 경우 과태료가 본인에게까지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건 단순히 벌금 문제가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되는 일이 생기면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고 하나 빠뜨려서 수천만 원의 노후 자금을 날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 어르신도 그 설명을 들으시곤 정말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그럼 제 보증금도 위험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 행정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보증 시스템인 겁니다. 강 어르신은 결국 그날 오후 바로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고를 마치셨고 덕분에 마음이 놓이네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는 억울하게 과태료 맞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모은 보증금을 한 번의 실수로 잃지 않도록 여러분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날 강 어르신과 상담을 마친 뒤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가가 고령 세대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채 벌금을 부과하려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알려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이해만 제대로 하셔도 100만 원 벌금은 물론이고 보증금 손실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 가지 조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넘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단 하나만 넘겨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은 8천만 원인데 월세가 20만 원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또 반대로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월세가 33만 원이면 이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못 이해하시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계약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당연히 포함이고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같은 광역시 전역, 그리고 제주도시 지역, 각 도의 시 단위 지역들도 다 포함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동네는 시골이라 괜찮겠지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시 단위 소도시도 거의 다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정말 예외가 되는 곳은 영양군, 장성군 같은 일부 군 지역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택의 종류입니다. 이건 더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파트나 단독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상가 건물 안의 방, 심지어 불법 건축물이라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개인 간 계약, 즉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작성한 계약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에 지인과 구두로 계약만 했던 분들도 지금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거주 목적이라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안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최대 100만 원이라는 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데 이건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본인이나 부모님 또는 자녀 명의로 된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액, 지역, 주택 유형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절대로 넘기지 마시고 꼭 다음 단계로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생각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늦지 않은 걸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셨다면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사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바로 잡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본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을 지금 내딛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수백만 원 손해와 억울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월세 신고가 누락돼 있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땐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죠.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그런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계약서를 꺼내서 보증금과 월세 금액 확인하기, 지역이 신고 대상인지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다시 체크하기, 과거 계약이라면 갱신이나 조건 변경 시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혼자 하기 어렵다면 자녀나 가족에게 도움 요청하기. 이 네 가지만 하셔도 과태료는 물론이고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요즘 주민센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담 창구도 많고 온라인도 자녀나 손주들이 도와드리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 꼭 확인하세요. 영상 보시고 우리 엄마한테도 보여줘야겠다. 아버지 집주인인데 이거 꼭 알려야겠네.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이 달성된 겁니다.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의 보증금이 한 번의 정보로 보호될 수 있다면 그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계약서를 한번 꺼내 보시고 이 영상에서 안내 드린 신고 기준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셨다면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 한 줄의 실수로 잃지 마세요. 우리가 무심코 넘긴 것들이 때론 가장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걱정 없이 지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